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지금 이 국제 정세,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상원의원이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 전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나더라도 수천 명이 죽어도 한반도 안에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미국이 그걸 보면은 한쪽에서 좀 약간 바람을 잡으면 다른 쪽에서 부인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 백악관에서 아무런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런 발언을 했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실 진정 토크를 하면서도 이런 역사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지금 이 상황에 비해서 좀 한가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현실의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진정 토크에서 사진으로 확인하는 역사의 진실 코너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조시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 저까지 우리 이승만 예. 그 건국 대통령님 예. 미니 동상까지 이렇게 예. 우리가 이 국가에 기여한 대통령님들의 동상을 예. 당당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좌파들의 농간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제 역사를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전쟁이라고 정말 쓰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아까 정 대표님도 전쟁을 언급하셨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자를 제거하면 끝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고갈시켜버리면 끝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기입니다. 네. 사기는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걸로 촛불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붙여주기에는 너무 미화시키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왜곡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들의 해서 하는 거죠. 이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철저하게 이념에 입각해서 이 자기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걸 사명이라고 착각하면서 맞습니다. 예. 지금 우겨대는 건데 네. 조금 전에 그 사기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종북 좌파가 저렇게 난리치는 게 나름대로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역사적인 과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가 잘못됐다고 왜곡됐다고 하는 거는 그들의 근본적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존재의 허구, 맞습니다. 사기성, 네, 그 우리 사기하고는 다른 네. 사기성을 우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권의 네. 그 사기가 떨어지면 그동안 종북 좌파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 근본이 무너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근본을 알면 알수록 사기가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심각한 이 안보의 위기와 전쟁의 우려 속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이 사기를 북돋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도 아주 귀한 사진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잠깐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가 이 대한민국의 이 그 발전을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 100주년 기념 우표가 작년에 이미 그 정책으로 확정이 됐던 건데 갑자기 이 문정권 들어서면서 이걸 이제 취소시켰죠.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표 제작을 대한애국당이 아직 창당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예. 어떤 우표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예.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좀 설명해 이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박정희를 독재자 친일파라고 해서 매도하는 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예, 이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우표를 만드는 거는 네. 우리를 사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들의 투쟁의 사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지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이제 우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 강의를 10번을 했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결국 이승만 박정희 박사와 대통령. 박정희 얘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우리가 쭉 중요한 사진을 쭉 이렇게 제시하면서 한번 일생을 훑으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3가지 근거로 이제 그거는 사진을- 이제 기념우표가 일단 예. 이제 기념우표 제작에 관련돼서 먼저 예. 말씀드리자면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는 정책적으로 이 우정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예. 개인이 신청해서 이제 개인이 발행하는 우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우리가 지금 그렇죠. 발행을 예. 수천 장을 지금 예. 일단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통 사진이 한 14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기념우표 세트에 14장 내지 16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진이 많겠어요. 그 16장 그렇죠, 우리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예. 많은 사진 중에서 그렇죠. 기념우표에 들어갈 귀한 그렇죠. 사진들을 우리가 그걸 진짜 의미 오늘- 있는 사진. 예, 예. 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네. 3가지 근거를 했습니다. 뭐 경제 발전, 뭐 근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세계사적인 지도자인가. 네. 예, 그래서 세계사적인 그 지도자의 부상을 네. 보여주는 증거 사진.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도 연결돼 있죠. 네, 저들이 네. 저렇게 집요하게 박정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 정신과 그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 맞습니다. 중요성을 말살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예. 획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생의 여러 사진 중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의미 있게 같이 있는 사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결국 이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사진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시청자들도 보시고요. 아, 나는 이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시면 좀 관심을 좀 불러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국회에 또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걸 또 반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회 경비원. 경비원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가 미니 태극기라도 태극기를 들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좌파 정권의 그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국회라는 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런 미니 태극기 하나를 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태극기 빠지만 달아도 떼고 맞습니다. 가라고 하는 판국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죠. 기가 막힌 이거는 뭐 반국가 행위 예.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예. 네. 이런 그래서 일이 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돌 말아서 이건 볼펜형 장식이고 흔들면서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얼른 들어갔죠. 아, 예. 결국은 통과를 하셨어요. 그럼 통과했죠. 아, 네. 예. 그래서 그 의원실에서 대한민국 국회 60년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 저게 2008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임채정 그 당시 열린우리당인가요? 그 임채정 국회의장 때 만든 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60년사 중요한 책이죠. 근데 첫 페이지에 60년 5월 29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절모의 검은 안경을 낀 이승만은 과도정보 허정 때 주선으로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 망명이 바로 종북 좌파의 왜곡된 날조 용어입니다. 또 쫓겨났다. 또 위패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정설이 돼가지고 우파 논객들까지 역사들까지도 그대로 씁니다. 그 망명이 아니었죠. 당연하죠. 2개월 동안 요양을 간 겁니다. 예, 그래서
허정 내무 이 내각 수반이 좀 이렇게 부담이 제공하고,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미군 측과 협의해서 미국이 전세기를 보내서 2개월 요양을 간 겁니다. 그래서 가방도 2개. 그랬더니 그 가방에 무슨 보석이나 금덩어리가 나올 줄 알고 샅샅이 뒤졌죠. 예, 그런 아주 추태를 허정 벌였습니다. 내각에서. 내무 민주당 정권에서요. 네. 예. 근데 뭐 속옷밖에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요양입니다. 요양을 가신 겁니다. 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명도 아니고 쫓겨나간 것도 아니고 네. 또 위패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조작된 용어처럼 망명, 위패, 쫓겨났다 똑같은 세력이 똑같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네. 이제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대구 사범에 관련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구 사범 재학 당시에 어머님 백남이 모친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의미 있는 사진으로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식민지 당시에 조선의 최고 민족주의 엘리트가 들어가는 대학이 사범대학이라셨죠. 예. 그래서 대구 사범에서 이제 민족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국민들을 교육해서 예. 독립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렇죠.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가진 뜻있는 인사들이 사범학교를 그렇죠. 간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사범학교에 들어가고 민족주의자들이 교사를 하면서 비밀리에 교육을 시켰죠. 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문경초등학교에 이제 교사로 부임을 하죠. 예. 그래서 역시 비밀리에 민족교육을 합니다. 당시에 여학생들이 저렇게 만났다는 게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요. 네. 태극기를 소지를 못하지요. 애국가를 못 부리죠. 그러니까 무궁화를 가지고 비밀리에 민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과 애국가를 몰래 가르치다가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다른 일본인 교사들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하고 이제 그게 이제 부상을 심각하게 입고 예, 하지 그게 않았습니까? 이제 중요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민족주의에 투철한 맞습니다. 이 애국자를 갖다가 친일판이 뭐니 하면서 100% 주장 이것들이 완전 조작을 하고 네. 있었던 겁니다. 예. 네. 더군다나 자 일본 총독부에서 교사를 발령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똑하고 들똑똑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적일수록 좋은 학교 가겠습니까? 시골에 가겠습니까? 시골로 보내겠죠. 예, 그래서 박정희 이 교사는 물론 이제 본인이 그 군인의 그 기질이 많았기 때문에 사범학교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민족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문경 시골학교에 발령이 난 거죠. 그 사범학교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알고 맞습니다. 있고 예. 사범학교에서 특히 교련을 그렇죠. 1등을 예, 하셔가지고 교련 운동 뭐 이런 건 그래서 하죠. 그 교관 자격을 맞습니다. 특별히 취득을 하셔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설이잖아요. 것처럼 네. 그때부터 박정희의 가슴속에는 나폴레옹이 살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궁화 자수를 놓으면서 민족교육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52년도에 박근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이 네. 근혜입니다. 무궁화 연회라는 뜻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조선 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사관학교가 됐으면 애국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치엽 대위가 교장인데 애국가를 몰라요, 본인도. 그리고 한 250명 정도 생도가 있었는데 애국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진이 46년도에 그렇죠. 박정희 생도 때 사진입니다. 생도의 예. 사진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쓰라고 시험을 냈죠. 그때 이제 유일하게 박정희 생도가 4절을 써서 또 이제 옛날 곡조에 이제 부르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육사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된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친일파라고 맞습니다. 친일파가 될 수 예, 있겠어요? 예. 단순히 만주 군관학교와 네.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본 육사도 뭐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갔습니까? 만주 그렇죠. 군관학교에서 1등했기 때문에 편입을 시켜준 거죠. 그냥 그 당연한 특전으로 예. 2년 동안 갔다 온 예, 거죠. 갔고 거기서도 최고로
엘리트들이 모이는 포병에 들어갔고 거기서 포병에서도 1등 했잖아요. 1등을 했고 그래서 네. 이제 1등을 줄 수 없으니까 3등을 줬죠. 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한일 교섭 때 다 나타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6.25 동란 기간에 네. 그 유명한 그 구사단 창설 때 네. 그 참모장으로 훈시를 듣는 거죠. 예. 이때 이제 들었던 게 I can do. 우린 할 수 있다. 그 지금 이 연설입니다. 사진에서 이쪽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왼쪽에 서 있는 있죠. 그러니까 집차에 올라가서 연설하니까 낮아 보이는 거죠. 아, 예. 네. 그 옆에 가운데 계신 분이 벤프리트 장군. 네. 이때부터 박정희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나중에 경제 개발에 아주 오일 혁명과 경제 개발에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벤프리트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그 대단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말이 적고 예, 신념에 차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그 모습이 맞습니다. 보여요. 그리고 예. 아주 똑똑해 보입니다. 예, 예, 뭐 진짜 아시아의 천재니까요. 이제 국부 다음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 그러면서도 늦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그 자존심을 참고 견디는 그리고 겸손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제 구사단 참모장 때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승만 박사께서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시켜서 포토실에 유학 보내는 사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이상국 대령. 예. 그다음에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네. 이제 사단장으로 네. 근무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이제 아주 말쑥해지셨죠? 이제 장군도 되시고 유경수 여사. 아, 유교사님의 네. 저런 젊은 사진은 제가 예쁘죠? 지금 처음 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결혼한 사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 3살 때 생일 지금 때 3살이고 무릎에 그게 이제 유교사님 무릎에 근영이죠. 그 박근영. 아기 사진이 박근영 이사장님 그렇죠. 사진이에요. 네, 네. 이제부터는 뭐 정말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장성으로서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승만 박사님과 만나는 장면이죠. 그 우리 동영상으로 또 봤죠. 네. 그 캡처한 사진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캡처해서 2013년 자카르타를 방문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 이 사진을. 예, 그랬더니 네. 경호실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해서 알려드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예. 눈물 납니다, 갑자기. 요건 이제 혁명을 성공하시고요. 6월 8일 날 이승만 박사님의 모교 배제학당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맨 오른쪽이 장용화 교장님이시고요. 네. 그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이제 훈시하고 보고를 받는 장면이죠. 바로 이때 한 연설이 똑같습니다. 51년도 이 박사님에게 들었던 캔두,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다. 그 연설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의 조국 작곡하신 거고요. 이게 공약입니다. 예. 혁명공약. 이게 백두산의 푸른 전기 맞습니다. 인효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작사 작곡을 하셨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치는 박근혜 영예가 이제 또 편곡 작곡은 같이 했죠. 네. 이게 혁명공학인데요. 놀라운 건 저 혁명공학이 이 박사님이 하야에서 남긴 유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국정의 영속성이 이어간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 정치성이 이어간다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 공약을 보고 미국에서 안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공을 국시에 그 제1로 삼고. 제1로 삼고 네. 제1이라고 되어 예.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1의 의로 삼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야하시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이 위태로졌다는 거죠. 제1의로 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리- 이게 사실은 이 공산당의 그 횡포와 예. 테러가 해방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맞습니다. 이 국가가 이들의 그 폭력과 테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혼란을 그걸 겪으면서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혁명의 첫 번째가 반공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60년대가 그런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공산주의자였다, 남노당에 역시 모였다 100% 이러면서 맞춤. 이들이 날조를 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예. 그래서 역사가 많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좌파는 그걸 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자력의 연속성이죠. 네. 그래서 우표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62년도에 저기 40원이 아니고 40전입니다. 저기. 그 당시는 예. 잘하시네요. 예. 40전짜리 우표가 원자력 가동 기념으로 나온 겁니다. 네. 저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원선 해병대 군의관을 원자력 원장으로 맡겨서 했다 그랬죠. 네. 생명처럼 다루라는 거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병원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국정 연속성이 이어간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혁명하자마자 7월달에 엄청난 홍수가 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홍수가 많이 왔죠. 네. 예, 그때 생명을 걸고 악천후에 현장을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케네디가 미국 방문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보고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네. 그 가뭄에도 또 그 홍수에도 청와대 틀어앉았더니만 휴가 갔죠? 그랬더니 이제는 뭐 난리가 났는데 아니 지금 뭐 네. ICBM이 터지고 맞습니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휴가를 갑니다. 네. 이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까? 예, 극명하게 인정 대비가 못하는 되죠. 거죠. 네. 예, 이분은 혁명하고 지금 애국심이라고는 예. 없고 이 민족 국민에 대한 애민 정신도 없는 예. 인물이 바로 이 인권파리는 잘하는 문재인 예.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혁명 성공하고 2달째거든요. 네.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예. 그런데 생명을 걸고 이제 수해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침통하시죠. 예. 사실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막 웁니다, 밤새. 이제 잘 살아보려고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왜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래서 장마비만큼 근데 많이 오셨죠. 그때는 우리가 이 그 하천 그 말하자면 그렇죠. 모든 시설 같은 것도 어렵죠. 예. 그걸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물 관리잖아요. 예.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비만 오면 허구한 날 홍수가 맞습니다. 났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물난리 났던 그 기억이 예. 있고 바가지 물 퍼내고요. 아니 뭐 그거보다도 왜 언론지상이나 한강이 범람을 해서 맞습니다. 맨날 당하고 하는 그 기억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예.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맞습니다. 원래 하천 관리가 이 그 통치의 기본이라는 게 당연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 나왔었는데 네. 저 때만 해도 우리 가난하고 전혀 시설이 없으니까 물난리 나면 정말 다 죽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눈물을 예. 진정한 지도자라면 눈물을 흘려야지 되는 예. 거죠. 휴가를 갈 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걸고 비행기를 타고죠. 악천후 말립니다. 이건 뭐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헬리콥터가 그렇죠. 불-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케네디를 이렇게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예. 이게 동갑입니다. 서로 44살. 예. 아주 당당하죠. 예. 그리고 또 문재인하고 비교됩니다. 예, 네. 메가더 네. 장군하고 아주 그 형님 동생 같은 모습이죠. 뭐 같이 인천 상륙작전을 같이 맞습니다. 하신 분들이니까. 예, 예. 네. 이 정도의 신뢰가 있는 지도자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국민학교 장충 초교 때 가을 운동회 때 같이 손 붙잡고 뛰는 장면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최근에 찾은 사진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네. 예. 저도 이 사진은 처음 처음 봤습니다. 봤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저 어린 소녀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초등학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10살 때 정도입니다. 52년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탄핵으로 어려우실 때 저 사진을 저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보시고 힘내시라고. 예. 결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뛰고 예, 있다. 같이 뛰고 있다. 네. 하늘에서 같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취임하시고 네.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이십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도 구미 상목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선교사들과 또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어딘지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저게 바로 상막지 육군교회입니다. 이 박사님이 자주 가셨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프리트 이렇게 거의 뭐 매년 방문하시다시피 방문하셔서 이 박사 도와주시고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중학교 때 사진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64년도면 이제 12살이니까 중학교죠. 예, 막 들어갔을 때인 겁니다. 이경수 여사 아주 품이 있으시죠? 예. 뭐 박정희 대통령님은 뭐 소위 때나 중령 때나 준장 때나 뭐 태도가 아주 뭐 FM이십니다. 한치 흐트러짐도 없고. 예. 사복 입고 또 이렇게 만나신 장면. 이제 한복을 입었어요. 그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벤플리트 장군의 며느리와 아들이네요. 예. 네. 네. 손자 같아요. 손자. 아, 손자인가요? 예, 손자 손.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독일에 가가지고 국빈 방문 가신 사건 많이 아시죠? 네. 예, 그때 에르하르트 이 추상에게 차관을 부탁하면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정 대표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일본인에게 맞고만 살았다. 예, 눈물로 흘리면서 고백하시죠. 예. 그러니까 문경 초교 선생으로 맞았던 추억, 그 자식만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민족이 맞은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저게 차관을 요청하고 여기에 감동을 받고 차관이 성사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됐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많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 기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많은, 정이 많은 그런 그 남성이었지, 예. 지도자였지 잔혹한 독재자가 전혀 아니었다는 아닙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처칠이 연설했던 피와 땀과 눈물, 예.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른 국민들이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빈 방문하는 장면인데요. 아마 이것도 미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미국이 제일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때 필리핀 마르코스도 아주 존슨한테 박대하고 거드름을 피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전폭적으로 도와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은인이 된 거죠. 그 베트남 수렁에서. 그때는 사실 우리가 대통령 전용기도 변변이 없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그 전용기를 보내줌으로써 우리를 더 예우하고 그렇죠. 예. 어려운 것도 예. 정말 그렇게 대우받을 섬세하고. 정도의 업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미국 가서 그 정말 국민들 창피하게 당하고 온 걸 생각하면은 예. 진짜 비교가 돼도 너무 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차 문을 자기가 열고 탔습니다. 아니 아니 거기 수행원 아니 저기 그 아무도 안 나와 비서나 있어요. 누구라도 아무도 안 나와서 나오겠습니다. 문은 열어줘야 돼. 아니면 아니죠. 기사라도 기사도- 나와서 그렇죠. 열어줘야 기사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예.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을 정도로 예. 트럼프가 시킨 거예요. 열어주지 그러니까 말라고. 김정은이처럼 대화하는 거죠. 예. 진짜. 자, 그다음에 이게 유명한 티커테이프 히로 퍼레이드 네.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까지 해줬습니다. 존슨이. 그 미국에서 그 외국 지도자 초청해서 저런 그 대우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이건 이제- 히로만 하는 겁니다. 세계사적 히로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칠이라든지 아이젠하워라든지 메가더라든지 이승만 박사님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 눈부시게 이 작은 그 테이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반짝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여기 보이죠? 종이, 네, 색종이. 네, 색종이. 날라다니죠? 예. 네, 색종이를 전부 뒤덮게 예. 하는 예. 환영 행사. 예.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하는 장면입니다. 예. 제가 요것만 가지고도 따로 강의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만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요 뒤에 민족정기라는 글귀를 세워놓죠. 네. 예. 민족정기.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요 죽음에서도 구원하는 힘이 민족정기다. 네. 예. 그게 이순신 장군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정기로 근대화, 선진화, 국제화 이뤄서 북진 통일까지 간다. 이런 네. 비전이었던 거지. 이 국민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5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 정기로 맞습니다. 예. 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자고 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주장하는 패에 서 있는 문재인, 어떤 쪽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요. 좌파들의 논리의 핵심이 이승만, 박정희가 민족정기를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친일파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논리를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숭앙하는 김일성 정권 초대 내각의 60% 가까이, 55%인가가 완전 극도의 그 심각한 맞습니다. 친일파로 메워져 예. 있었다는 것을 우선 이들은 쉽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이 민족정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에 그거를 조상의 빛난 어리라고 표현하셨죠. 저 국민교육헌장도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건데 예. 보면 볼수록 예. 아주 명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얘기가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저 국민교육헌장을 새롭게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가두 행진 때부터 이거를 이제 암송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진정 토크를 보고요, 어떤 어르신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은 64학번입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통일벼를 만드신 분이에요. 통일벼. 네, 통일벼. 예.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2학년 때에 당진의 농촌 사회치 지도자로 명성을 날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들여가지고 통일벼를 만들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쌀 생산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죠. 자연재해를 예. 극복할 우리 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물난리 나거나 가뭄에서 쌀 생산이 부족하니까 배고팠지요. 전부 수입을 해야 되고 예. 돈이 없으니까 수입도 제대로 맨날 하고. 감자 먹고. 밀가루 예. 싼 밀가루 수입해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수제비 예, 어머님한테 엄마 배 갈라진 거 먹기 싫다고. 보리쌀. 예. 그래서 이분이 노하산 목사님이신데요. 청년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당시 청년 애들을 키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저희 예. 이 아버지께서도 보리밥을 싫어하셨어요. 아, 하도 많이 드셔서 맞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무리 네. 건강에 좋다 그래도 나는 그 보리밥 안 먹고 쌀밥 먹겠다고 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 직접 들은 증언이요, 사회 모든 각분의 청년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농촌 지도자 청년이니까 통일벼를 만들으라고 일본에 보내서 일본에서 통일벼를 개발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품종 개량. 예. 이거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그 농촌 살리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새마을 지도자의 대부분이 농촌 맞습니다. 네, 예.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많았다는 거죠. 통일벼를 이제 배불리게 먹었잖아요. 네. 근데 통일벼가 생산은 좋지만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셨던 그 쌀이 뭔지 기억나세요? 악기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 악기발이라는 거.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게 그분이 악기발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게 원래 일본 품종인데 그렇죠. 그걸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국민교육헌장을 만드시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청와대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각 분야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걸 읽어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그래서 너네들 읽어보고 디스커션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네. 청년들의. 예. 그래서 청년들하고 해서 나온 게 국민교육헌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배웠던 거죠. 그 어르신한테. 예.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유명하죠? 네. 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사실
일반에게 알려졌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가 나중에 따로 왼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이 대통령께서 직접 그리신 인터체인지 건널목 사진. 건널목 휴게소까지. 그 장면을 직접 그리신 거죠. 예, 하고 오른쪽 이제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화가 이렇게 그림 그리신 이 장면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는 대단히 과묵하시고 또 신중하신데 재주는 대단히 천재입니다, 다양하게 천재. 예. 그림 잘 그리시지 작사 작곡 예. 시인이시지 맞습니다. 운동 잘하시죠. 그리고 예. 이 운동 스포츠에도 뭐 그러니까 통달하셨죠. 모든 천재적인 능력을 다 골고루 국가 발전에만 쏟으신 분이죠. 네. 예. 이분도 역시 단 1초도 단 1달러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주와 능력을 쏟아부으신 분이죠. 71년도에 또 만나시죠? 벤프리트. 그래서 5.16 혁명도요. 벤프리트 장군이 제일 먼저 지지를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원래는 4.19 때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왼쪽 예. 사진을 보면 벤플리트 장관은 너무나 공손하게 그렇죠. 우리 그 대통령께서는 발을 턱 꼬시고 너무나 여유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윗사람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벤프리트가 참 또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이제는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제. 또 거기에 대해 정중하게. 71년이면은 우리 경제 발전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고도로, 맞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시작할 즈음이니까 자기도 느낀 바가 있죠. 전쟁부터 당연하죠. 보셨으니까. 케네디 존슨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당연히 벤프리트도 저렇게 품위를 지킨다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뭐 벤플리트 장군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뭐 이광영 수상이라든지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게. 대단한 그 세계적 지도자들이 다 존경한다고 했던 대한민국의 사실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죠. 이승만 박사님 뒤를 이어서. 이승만 박사님도 존경을 워낙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덜 알려지신 분이고 미국 안에서 조야에서만 유명하셨는데 아시아의 지도자들까지 전부 그 존경과 찬사를 보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각될 때니까. 때가 더 그렇겠죠. 이거 이제 국계대한 명세죠. 사실 국계대한 명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바꿨죠. 2006년도에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이겁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반드시 정권 탈환해서 이거 바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림녹화 하시는 장면, 살림녹화 얼마나 중요한지. 그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한풀이를 했냐면 모든 군가의 내용을 이 북한의 적대적인 내용을 다 바꿨고 6.25 노래까지 바꿨죠. 다 바꿨고 이런 그 국민들의 정신을 맞습니다. 고양하기 위한 이거의 단어들까지도 맞습니다. 다 바꾸면서 이 근본적인 정신을 바꿔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 정기를 그야말로 훼손한 정권이죠. 25년 이게 이제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김영삼부터입니다. 김영삼부터 국민교육헌장을 제일 먼저 폐기시켰거든요. 그래서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워낙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 기자들이 대통령 수행해서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전부 앉아가지고 대통령 흉보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말실수, 뭐 단어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 이야기, 동문서답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가서 동문서답한 내용은 완전히 그 김영삼 대통령을 뛰어넘는 그런 그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부정부패가 있으면 똑똑해라도 해야 되는데 똑똑하지도 못하고 부정부패까지 하니까 최악이죠. 그게 북한 정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천재적인 두 지도자 때문에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이 됐고 그 이후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악한 지도 때문에 이 난리를 겪는 거죠. 지금 혁명의 그 공약 첫 번째가 반공정신이니까 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이 아주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치를 떨고 맞습니다.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그게 세뇌시킨 거죠. 정신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세뇌돼서 지지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최악의 가뭄과 최악의 홍수가 동시에 겹쳤는데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살림 녹화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전부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는 바람에 지금 북한 꼴이 딱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이제 정말 엄청난 산림 녹화를 예. 뿌리를 이제 세우셨죠. 고도의 경제 성장하면서 이제 자주국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한 M16 사격하는 장면이죠. 역시 백발백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사격하는 여러 사진 중에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쓰는 장. 그 다음에 또 근데 팔도 지금 왼팔로. 예, 원래 왼손잡이. 왼손잡이십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활은 왼손으로 쓰시고요. 예, 그림을 오른손으로 그리시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원자력 개발을 완성하지요. 예, 그래서 79년도에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십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일생은 어떤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일생은 원자력을 시작해서 원자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정전이 잘 됐습니다. 예. 정전이 잘 돼서 항상 정전에 대비해서 초를 준비해 맞습니다. 놓고 있었고 예. 호롱불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저 때부터 70년대부터 이제 그때는 시골 그 서울 근처에 교회로만 나가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그렇죠. 밤이면 예. 깜깜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왜 이제 70년대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전기가 골고루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제 지하철도 막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예, 우리 1호선 개통하고요. 2호선, 3호선 아마 나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경부고속도로 또 포항제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지금 1호선 지하철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 1호선 지하철이 개통된 지가 40년이 지났거든요. 네. 이제는 완전히 이거를 새로 고치든지 뭔가 이런 그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박원순이가 지금 엉뚱한 데다 돈을 다 쓰고 네. 있고 이 지하철의 근본적인 이 안전도 위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심각한 문제를 그게 안고 다 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좌파는 쉽게 해서 먹고 사는 얘기만 아니, 자기 먹고 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민노총의 네. 서울 시민의 혈세를 수십억을 무슨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으로 줬다는 말이 있는데 예.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발해가지고 이 박원순 씨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산업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네. 예, 에너지가 풍요하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리 원자력 준공과 동시에 기공식도 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을 탈원전하려는 이유를 아시겠죠? 결국 역사지우기입니다. 네, 지금 설명에는 3, 4억이라고 하셨는데 저 현판에는 5, 6억이라고 돼 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네. 예, 오리코기 기공식입니다. 5, 6억이가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진으로 보는 역사의 진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실 알아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게 79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원에다가 쓴 회오입니다. 네. 새 시대의 동력. 오른쪽에. 예. 새 시대의 동력. 네. 그리고 이제 새 시대 동력이 원자력이고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맞습니다. 이 그 원자력의 그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네. 가장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해서 원자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신재생 에너지 했던 나라들도 원자력으로 지금 회귀하려는 이런 예. 움직임. 왜냐하면 그만큼 원자력 발전이 안전해졌거든요. 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냥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역사지우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 미국이 석유라는 에너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사실 원자력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렇게 된 거죠. 그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왜 석유와 이 그 가스를 지배했느냐, 그 중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전혀 모르는데 아닙니다. 미국이 그 예를 들면 카타르가 전 세계 가스 생산 뭐 1위인가 2위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카타르는 미국의 지시를 거의 받으면서 예. 수출이나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 안보를 보장해주면서 가스 생산과 수출을 예. 그 컨트롤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예. 그래서 그 카타르 얘기를 좀 하시니까 네.
그 어저께 허평환 장군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안보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요.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유명한 방송사가 CNN하고 맞먹는 방송사가 있죠. 알자지라입니다. 카타 알자지라입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방비를 다 방송으로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카타르는 국방비가 필요 없어요. 왜? 미국이 지켜주니까. 동맹 맺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알자지라를 키워서 CNN하고 맞먹게 되는 거죠. 카타르가 작은 나라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이미 침범을 받은 경험도 있고 예. 그래서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항상 그 거대한 그 중동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예. 예. 어쨌든 그 국방비로 들어갈 돈이 미군이 지켜줌으로 해서 민간 방송으로 단순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관 예, 79년 10월부터 10월 16일 날 아시아의 그 당시에 두 거령이라고 했습니다. 리콴유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국빈 방문하셔서 이 당시 두 분의 정상회담의 통역을 박근혜 대통령 영위하셨습니다. 이때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열흘 전이죠. 열흘 예, 전인가요? 전. 예. 벌써. 예. 예. 79년 10월 26일 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서거를 사진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불과 열흘 전에 이광유 수상. 그러니까 이제 이광유 수상이 그렇게 박 대통령을 정말 또 예. 뭐라 그럴까요? 가슴 아파했죠. 예. 네, 제가 이제 좀 앞으로 하겠지만 요 두 분이 만나는 에피소드가 또 재밌습니다. 요 사진은 반드시 우리 그 우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저 때가 27살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스펙 쌓는다고 난리죠. 이때 박근혜 영예는 국가 간의 정상을 통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능통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개국어를 하십니다. 예. 중국어까지. 예. 천재지요, 역시. 예. 근데 이 대통령이 뭐 무능했다느니 그렇죠. 무슨 뭐 멍청하다느니 예. 온갖 루머로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무지하고 그 천박한 예. 이 집단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도요. 자기랑 좀 10분간 토론할 수 있는 인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항상 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회 각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두 분한테는 받아 적을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왼손잡이시기 때문에 방향 가리킬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네. 예. 그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사진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 박사님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죠. 국력 배양 통일 성취.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민족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이분들의 그 글씨 필력을 보면은 예. 아주 그 글씨를 정말 잘 쓰시고 맞습니다. 글씨를 봐도 존경심이 인격이죠. 그렇죠. 예. 지금 그 후에 이 좌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글씨체를 보면은 아주 솔직히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예, 그건 뭐 모자라서 그런 예. 거. 예. 그래서 이 박사님 필체는 뭐 워낙 명필이시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힘이 들어가 있고 규격이 딱 맞고. 저 그 대통령께서 지금 어딘가 가리키고 있는 거기에 그 손목에 지금 뭐가 있는데 저건 안경이죠. 안경을 들고 안경 잡고 계셨- 있고 그러네요. 왼쪽에 시계가 평생 차신 세이코 시계입니다. 예. 평생 저거 하나 차신 거죠. 예. 삐아제 어떤 분은 뭐 버렸다고 뭐. 논두렁에 버리고. 예. 정말 예.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보시고 그 기념 우표에 들어갈 14개 이렇게 좀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 예.
그냥 이제 잠깐 대한애국당에서 이 우정국이 포기한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주장을 뒤엎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포기했던 그 대통령 그 100주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대한애국당이 발행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애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진에 대한 평도 좀 달아주시고 대한애국당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용의 진정 토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